자, 안녕하세요. 매스플레이 최영석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인강 진행하게 될 선생님이고요. 일단 고등수학 상 시험 범위 인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세 번에 걸쳐서 할 건데요. 조금 빡빡한 일정 때문에 문제를 그래도 좀 중요한 문제만 뽑아서 하긴 하겠지만 좀 빠진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프린트 제공해서 문제를 숙제로 내줄 테니까 다시 풀어오고 질문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우리 다항식부터 이제 나머지 정리, 또 인수 정리까지 우리 문제를 한번 살포시 이쁘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부터 가면 다항식이 나눗셈이에요. 자, 앞에 나와 있는 다항식 덧셈이나 곱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해왔던 그런 뭐 동류항 찾는 거기 때문에 그 동류항 찾는 거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나눗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와서 처음 다항식 나눗셈 접하기 때문에 문제가 선생님이 뽑아서 넣었어요. 자, 봅시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나누는 경우예요. 자, 직접 나누는 경우인데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다항식 a로 나누었더니 몫이 x 플러스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었다. 이때 다항식 a를 x 마이너스 2로 나눈 몫과 나머지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거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플러스 1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제곱으로 나누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을 해요. 하지만 이런 같은 경우 식을 써와야 돼요. 우리 어떻게 식을 쓰냐면 우리는 항상 나눗셈은 어떠한 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거다 라고 문제를 꼭 이렇게 적어주고 문제를 풀어줍시다. 항상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를 바라보는 습관 가졌으면 좋겠다. 자, 봅시다. 1번부터 보면 그러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이 아니고 x네요. 2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너를 a로 나누었더니 몫이 누구래요? x 플러스 1이고요. 나머지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7이랍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은 너를 넘겨주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4가 되겠네요. 너가 a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되죠. 자, 그러면 너가 너로 나누어 떨어진 거죠. 나머지가 없죠. 나머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a를 구할 수 있잖아요. 직접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줄 거지만 좀 뒤에 가서 조립집 할 때 알려줄 거지만 이 같은 경우도 어떠한 다항식을 1차식 x의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생기는 몫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인수정리로도 문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일단 직접 나누는 거 먼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한번 나눠볼 겁니다.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너를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자, 앞에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자, 3차인데 1차죠? 그럼 x제곱을 곱하면 3차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너를 빼면은 마이너스 3x제곱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하나만 내려주겠죠? 그럼 너도 마찬가지로 개수만 맞춰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3x 곱하면 마이너스 3x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3x가 되겠고요. 빼주면 4x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가 4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너도 곱하면은 4x 플러스 4니까 나머지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너가 몫이 되겠죠. 우리 a를 구했어요. a는 누구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라는 값을 우리는 찾았어요. 근데 걔를 다시 x-2로 나누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너란 아이를 x-2로 나누래요.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로 차수 맞춰주고 개수 맞춰주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빼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1 적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빼주면 2가 되겠죠. 따라서 너가 나머지가 되겠죠. 그 몫이랑 나머지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둘 더하면 x 플러스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눠주는 문제는 차근차근 나눠보면 답이 나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나눠보고 문제의 해법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봅니다. 자, 2번은 요 식을 이용하는 거네요. 요 A는 BQ 플러스 R 이라는 요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무조건 나머지 또는 나눗셈 이런 거 할 때 항상 나머지 정리건 뭐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써서 문제를 제발 좀 이렇게 좀 쓰고 문제를 풀어달라. 자, 문제 봅시다. x에 대한 다항식인데 x에 대한 다항식 x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 너란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그럼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몫도 x라는 식이겠고요. 어떤 x에 대한 식이겠고요. 나머지가 x 플러스 3일 때 x 플러스 3일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때 a, b 값을 구해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마찬가지로 넘겨서 직접 나눠서 풀어도 돼요. 충분히 나눠서 풀어도 돼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게 더 쉬워 보이냐면요, 선생님 생각엔 내가 여기라는 이 qx를 어찌됐건 너가 좌변은 3차식이고 너도 3차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1차식이겠죠. 근데 그 3차식의 개수는 1인 거니까 그냥 x만 써준 거고요. 여기 모르니까 이렇게 c로 한번 놔봐요. 그러면 어찌됐건 상수항만 볼까요? 자, c랑 3이랑 더해야지 2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c가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너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정리. 인정합니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것 때문에 너는 x세제곱, 자, x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제곱, 자, x는 마이너스 만나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너만 하면 플러스 3x,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1 너만 하면 플러스 2. 따라서 너가 a가 너가 b니까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아주면 문제 답을 찾아주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물론 아까 전 문제 1번 문제 같이 넘겨서 나눠줘도 답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문제 풀어도 돼요. 마지막 그러면 그렇게 되면 연립방정식 풀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것보다 얘가 훨씬 간단하게 문제 풀어줄 수가 있는 해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써보라는 겁니다. 무조건 나누지 말고.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3번. 자, 치환이 있는 다항식이 전개예요. 전개할 때 우리가 무턱대고 막 신나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좀 빠를 수가 있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주게 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 치환하라고 봤더니 나는 근데 너를 전개를 할 건데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도 봐봐. 4, 3, 4. 얘는 이거 뭐야? 16x 제곱 플러스 9y 제곱 플러스 12xy. 얘는 16x 제곱 플러스 9y 제곱에 마이너스 12xy.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합, 차. 너네 둘 합, 너네 둘 차.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도 무방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식으로 합차해가지고 전개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또는 이런 건 내가 여기 보면 치환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치환을 통해서 안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솔직히 금방금방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16x 제곱 플러스 12xy 플러스 9y 제곱, 너라는 아이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4x라는 아이를 라지 x라고 놓고 3y라는 아이를 라지 y라고 두면 이 식은 x제곱 얘는 플러스 xy, 얘는 플러스 y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돼요. 여러분들 이거 곱셈공식 외웠나요? 외웠어요? 이 곱셈공식 뭐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못 외워서 헷갈리면
위에 있는 것처럼 합차로 놔요. 위에 선생님 놓은 것처럼 합차로 놔요. 쌤 고생공식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외워야 돼요. 자 봅시다. 너도 합차로 나오면 앞에 거 제곱하면 x 4제곱 플러스 2배의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 되고요. 뒤에 있는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이에요. 그럼 너는 하나만 남죠? 그러다가 너는 뭐가 돼요?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그런 다음에 여기다 딱딱딱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 전개해가지고 해도 똑같이 나와요. 그죠? 4x제곱 여기다 집어넣고 4x 여기다 집어넣고 3y 여기다 집어넣고 xy 대신에 라지 x 라지 y 대신에 4x랑 3y 집어넣고 답을 찾아주면 답이 나온다. 여러분이 계산을 하세요. 계산할 시간까지는 없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아요 오늘. 계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해서 문제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크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경우의 수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어떤 거냐면 무슨 말이냐. 자, 블라블라블라 이 식에서 x 세제곱의 개수를 찾아달래요. 자, x 세제곱의 개수 찾아달래. 그러면 너는 3차식이잖아요. 그죠? x의 세제곱인 거니까. 너는 2차식이죠. 그럼 너에서 3차가 나오거나 3차 곱하기 1차도 세제곱이고 또는 2차 곱하기 1차도 세제곱이고 그죠? 1차 곱하기 2차도 세제곱이고 맞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죠? 말도 안 되죠. 이거 1차가 아니라 빵차죠. 빵차. 3 곱하기 0이 왜요? 이런 느낌이에요. x 세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이 여기 상수예요. 상수항. 너네 둘 곱하면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또는 x제곱과 x의 개수 이렇게 곱하면 세제곱이고요. 또는 x와 x제곱 곱해도 되는 거고. 여긴 근데 세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총 이 세 가지 경우만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면 되는 거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이랑 제곱 같은 경우는 이쁘게 그냥 전개하고 푸는 게 훨씬 빠릅니다. 자, 한번 전개해 봅시다. 전개해 보면 자, 세제곱 공식 뭐나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세제곱 공식. 자, 너 세제곱 27x 세제곱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네요. 자, 뭐 있어요?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이에요. 근데 b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ab 제곱인데 b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해도 부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플러스 자, 너 제곱해서 3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쏘리. 얘가 27이죠? 27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9x. 그 다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고요. 이놈 제곱하면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제곱의 개수는 너랑 얘가 만나는 거. 27 곱하기 4. 그 다음에 너랑 너가 만나는 거. 마이너스 27 곱하기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그럼 너랑 만나는 거. 플러스 9까지가 답이게 되겠네요. 그럼 너 계산하면 몇이에요? 27 곱하기 4 하면은 7, 4, 28. 108이죠? 곱하기 2 하면 216에서 9 더하니까 답은 225가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3번이겠네요. 됐습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자, 다음 식의 1차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항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똑같아요. 방금 풀었던 문제랑. 자, 1차 항의 개수를 찾으래요. 그럼 여기 플러스니까 너 1차의 개수랑 너 1차의 개수랑 더하면 되겠죠. 그죠? 얘는 저기 세제곱이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봅시다. 1차의 개수. 여기선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서의 1차가 나오고 상수항만 나오는 거랑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고 이 x항 만나면 1차항이 되겠죠? 그럼 먼저 상수항이랑 여기는 1이고 여기는 x예요. 그럼 1 플러스. 그죠? 1이랑 x 만나면 무조건 1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너에서의 1차 항의 개수. 누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써봐요. 1차 항의 개수 누구예요? 너랑 너 만나는 거 1. 너랑 너 만나는 거 1. 더하면 2. 그죠?
되겠고요. 얘가 누구예요? 너의 1차항의 개수예요. 자, 그럼 너의 1차항의 개수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고민하지 말고 써봐요. 모르겠으면. 얘가 3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 먼저 1차항의 개수 구한 다음에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 구하고 걔랑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 만날 때 여기서의 상수항이랑 x가 만날 때 걔들 각각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궁극적으로 말하면 1차항의 개수 여기서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의 개수를 더하면 돼요. 1차항의 개수는 너 만나면 그거 어차피 여기 1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의 개수도 어차피 1 곱하면 그 상수항의 개수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1차항의 개수와 상수항의 개수를 더하면 그게 바로 x, 즉 1차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일단 너의 상수항은 1이고요. 1차항의 개수 봐봐. 1 더하기 1, 2잖아요. 또 있어요? 없어요. 너도 몇이에요? 3이죠. 그럼 끝났죠? 여기서도 3, 여기서도 3. 답은? 더하면 6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답이 그래서 4번이 됩니다. 다음! 전 빨리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문제가 좀 많아요. 몇 문제지? 총 21문제. 파이팅!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이 1, 17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46인 직사각형에 내접할 때 이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둘레의 길이가 46이라는 것도 힌트고요. 그죠? 넓이 구하는 건데, 그럼 잘 봐요. 내가 여기를 x랑 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누구예요? 17의 제곱이 되겠죠? 17의 제곱은 20 곱하기 20, 289네요. 자, 그러면 그 둘레 길이가 46이래요. 그럼 또 하나 나왔잖아요. x도 2개, y도 2개, x도 2개, y도 2개. 그럼 2배의 x 플러스 y가 46인 거죠.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에요? 23이겠죠? 그럼 너도 알고, 너도 알고. 그럼 끝났죠? x 플러스 y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배의 xy잖아요. 그죠? x 플러스 y 너의 제곱 23의 제곱은 몇이에요? 23의 제곱은 526이네요. 529. 529 너는 289 플러스 2xy. 그럼 넘겨져서 529에서 289를 빼주면 뭐 042 240이 되네요. 240이 너가 240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한번 2로 나눠주면 몇이에요? 답은 xy는 12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해가 됩니까? 곱셈공식 변형 그냥 간단한 거죠. 그죠? 간단한 건데 피타고라스 얘기를 못하면 안 됩니다. 넘어갈게요. 7번. 자, 4차 이상의 식으로 변형한 식의 값이라는 문제인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거를 크게 어렵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데, 봐봐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그죠? 맞아요? 이런 거 이제 차수 내리기라고 하는데요. 너를 4차잖아요. 점점점 내릴 수가 있어요. 굳이 말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0 됐으니까요. 쌤.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도 그냥 0이잖아요. 그죠? 자, 너에다가 x 곱해도 0인 거니까 x 몇이요?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x도 0이고요.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도 0이에요. 그죠?
그럼 너를 0을 빼요. 여기서 0을 빼줘도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을 빼도 그 숫자나요, 그죠? a에서 0 빼면 그냥 a죠? 그럼 너에서 0 빼면 그냥 너예요. 그럼 없어지고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3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너 0, 또 갔어요.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0을 더해도 어차피 그 숫자잖아요. 그죠? 얘도 또 없어지고.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너가 0이잖아요. 0에다 2배 해줘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잖아요. 그죠? 0이 또 어떤 수에다 0 더하면 또 어떤 수죠? 너 빼요. 0 뺀다고 달라져요? 아니잖아요. 1 빼기 2 하면 답은 3. 이 3이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찾아주는 게 훨씬 간단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죠? 이런 식으로 차수 내려서 찾아주는 게 훨씬 간단합니다. 넘어갑니다. 8번. 자, 데칼코반이 나왔네요. 데칼코반이. 자, 식이 여러분들 뭐 유치원 때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 했던 이렇게 종이를 딱 물감 쫙 뿌려가지고 접어서 쫙 피면 이쪽 똑같죠? 대칭적인 거죠. 이렇게 대칭적인 모양의 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분수꼴 너 3 x제곱 이 약간 거꾸로 써져 있네요. 네, 이쁘게 써볼게요. x 4제곱 플러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3 플러스 a 세제곱분의 2 플러스 a 4제곱분의 1. 그러면 봐봐요. 1, 1, 2, 2, 3, 3 대칭적이죠 모양이. 이런 거를 분수꼴로 이렇게 대칭적인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상반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나와 있는 저놈 있죠.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 이 녀석을 a로 나눠요. 그럼 뭐예요? a 플러스 a분의 1이 4가 되죠. 얘 넘기면 4잖아요. a로 나눈 다음에. 그러면 게임이 끝나요. 왜냐면 너네 둘을 각각 따로 구하는 문제가 돼요. 자, 먼저 얘 문제 해볼까요? 얘는 3배의 a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2배의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고요. 얘는 그냥 a 4제곱 플러스 a 4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도 무방하죠. 그죠? 그럼 너 제곱하면 제곱해서 2 빼면 너잖아요. 여러분도 곱셈 보시면 알죠? 제곱해서 2 빼면 너잖아요. 16에서 2 빼면 14. 너 14. 얘는 뭐예요? 세제곱해서 너를 세제곱해서 3배의 너를 곱한 걸 빼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합시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너의 세제곱은 뭐예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3배의 ab 플러스 ab의 a 플러스 b죠. 근데 지금 너네들이 역수관계면 곱하면 1이잖아요. 너 곱하면 1이잖아요. 곱하면 1이잖아요. 얘가 없어지고 그대로 나와요. 너는 여기서 3배의 이 녀석을 빼주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너는 세제곱하면 64잖아요. 64에서 3배의 너를 빼요. 4, 3, 12. 그죠? 그 4제곱은 똑같이 얘랑 얘 제곱하면 4제곱 보이잖아요. 그죠? 너 제곱해서 2 빼주면 되겠죠. 똑같이? 제곱하면 14제곱하면 196. 196에서 2 빼면 194. 이거 계산만 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해주면 답이 뭐나? 340 나온답니다. 340이 나온대요. 2, 4, 32, 4, 6, 10 맞네요. 340. 네. 넘어갑니다. 9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등식 x세제곱 플러스 a가 블라블라블라블라예요. 이런 걸 항등식.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또는 뭐 무의 값에 관계없이 이런 것을 다 항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의 값에 관계없이 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그것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는데, 항등식은 좌변이랑 우변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개수비교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항등식을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개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자, 개수비교법은 말 그대로 개수를 서로 비교해서 같아진다라고도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요. 수치대입법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식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수치대입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 먼저 보면, 자, 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x세제곱 플러스 a라는 i가 x 플러스 3에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9래요. 너가 성립한대요. 그래놓고선 a 플러스 b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건 닥치고 전개하면 돼요. 닥치고 전개해. x세제곱 뭐야? 뭐니? x세제곱? 근데 이건 솔직히 전개하기보다, 이거 지금 뭐 개수비교법이니까 그냥 전개부터 해볼게요. 자, x세제곱, 그냥 제곱은 3 있고 3 플러스 bx제곱이죠. 3 플러스 bx제곱, 그 다음 x는 9 3b 9 플러스 3bx, 그 다음 플러스 27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너 상수상 누구인데요? 27. 그럼 a는 27. 너도 0 돼야 되고 너도 0 돼야 되죠. 그럼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마이너스 3이랑 27 더하면 24 된다 라고 풀어주면 돼요. 근데 이거 지금 개수비교법으로 푼 건데 봐봐요.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0이 되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a가 바로 나와요. 몇이에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7 넘기면 a 27. 그죠? 그럼 a 27 넣으면 우리가 곱셈 공식이잖아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그렇게 해서 구해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게 더 간단할 수도 있어요. 자, 개수비교법이 간단하다, 뭐 수치대법이 간단하다, 정확한 내용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뭐가 좋을지. 자, 그 다음 수치대입법인데, 자, 이런 문제는 수치대입법이 훨씬 쉬운 게, 자, 판단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x에다가 누굴 집어넣고 싶게 생겼어요? 여기다 1 집어넣고 싶게 생기지 않았어요? x-1이잖아. 그럼 x에다 1을 넣고 싶게 생긴 거 아니야? 그러면 2도 넣고 싶게 생기고, 여기도 1도 넣고 싶게 생기고, 빵도 넣고 싶게 생겼네. 그죠? 자, 봅시다. 자, a의 x-1, x-2 플러스 b의 x-1 플러스 c는 x제곱이래요. 자, 그러면 일단 아무것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한 가지 딱 알려준 거 있어요. 뭐예요? x제곱의 개수 1, a는 1. 그죠?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얘 빵 되죠. c는 1. 그럼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여기 빵. 2 집어넣으면 b 플러스 1이 4. b는 3. 그래서 1, 3 다 제곱해서 더하면 답은 1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9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답은 11이겠죠. 됐습니까? 이런 게 개수비교법이 아니고 수치대입법인 겁니다. 수치를 대입해서 x에다가 뭘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줬죠? 이런 걸 수치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11번. 자, xy 값에 관계없이 어쩌고저쩌고가 일정할 때 이렇게 됐어요. 자, 뭐의 값에 관계없이 뭐다? 항상 항등식이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보면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분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1이 xy에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을 갖는데요. 그럼 항상 같은 어떤 값을 갖겠지. k라는 어떠한 값을. 인정합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고 또 야매를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자, 항상 같겠지. 그러면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샥샥 곱하면은,
자, kx 플러스 2ky 마이너스 k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1 되겠죠? 다 좌변으로 넘겨요. 그럼 k 마이너스 ax 플러스 2k 마이너스 by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구나. k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럼 x랑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려면 너도 0, 너도 0, 너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x랑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겠지 식이? 그럼 끝났죠. k는 마이너스 1 나온 거고요.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 그럼 마이너스 2겠네요. k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하면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와요. 2번.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 근데 이거 이렇게 해도 돼요. 잘 봐요. 너랑 똑같아야 돼요. 개수가. 그래야지 어떤 값이 항상 x랑 y 값에 관계없이 똑같을 거 아니야. 자, 너 마이너스 1 곱하면 너 되죠. 맞아요?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1 아니에요? 마이너스 1 곱하면 b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곱하면 a는 마이너스 1. 3초면 풀 수 있죠? 이해됩니까? 더하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됩니다. 소수령 때는 이렇게 해주고요. 객관식 때는 그냥 마이너스 1 곱하면 더, 마이너스 1 곱하면 더, 마이너스 1 곱하면 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도 돼요. 자, 그 다음 12번입니다. 자,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저쩌고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할 때, 자, a1 플러스 a3 플러스 a9까지 이렇게 홀수들이, 널 홀수들만 더하래요. 잘 봐요. 이것도 봐봐. 보면은 애초에 식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생기지 않았니? 이봐, x에다 0 집어넣어봐. 만약에 0 집어넣으면 뭐가 돼? 여기는 a1, a0, a1, a2, 뭐 a10 이렇게 x들 있는 요 귀에 있는 개수가 다 1, x 플러스 1이잖아.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x 플러스 1의 10승. 그럼 x에다 0 집어넣으면 그냥 1 아니야? 아,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 몇인데? 마이너스 1의 4제곱. 그쵸? 몇이에요? 1이겠죠? 1은 a0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9 플러스 a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누구야? 홀수들만 더한 거야. 홀수들만 더하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또 뭘 이쁘고 사랑스럽게 뭘 집어넣을까? 그렇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겠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얘는 그냥 그대로 내려와서 a 채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제곱하면 플러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홀수 번째 있는 거는 마이너스, 짝수 번째 있는 거는 플러스가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계산하면 3이네요. 3. 그죠? 마이너스 3. 너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 3 4제곱하면 81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내가 홀수 번째만 남고 싶어. 그럼 얘네들을 빼면 되겠지. 빼면 너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없어지고 너도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너도 없어지고. 아, 그럼 2배에 플러스로 바뀌면 2배잖아. a1 플러스 a3 플러스 우리가 a9까지 한 개 마이너스 80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애는 누군 거야? 2로 나누면 답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쁘고 사랑스럽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항등식에서 수치 대입법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어떠한 일정 부분을 대입을 해서 내가 그 값을, 우리가 원하고 싶은, 우리가 원한 식을 봐야 돼요. 자,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식이 나오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가 뭐냐면, 자, 나머지 정리의 핵심은 뭐예요? 나머지 정리 여러분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나머지 정리가 뭐다? 그죠? 나머지 정리는 뭐예요? 어떠한 식을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그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집어넣은, 식에다가 집어넣은 값이 나머지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fx라는 아이를 x-a라는 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근데 너가 0이 되는 숫자가 누구예요? a잖아요. 그죠?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얘가 0 되죠. 그러면 x에다 a를 집어넣으면 그냥 나머지가 fa구나. 요런 게 나머지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봅시다. 13번.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볼 거예요. 문제를 제발 적어줘요. 자, 합시다. 자, fx를 너를 x-1이랑 x-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진대. 그럼 몫이 있겠지. qx. 그 다음에 또 x-2랑 x-3이랑 나누어도 나머지가 x-2래. 그럼 넌 q1x, q2x 이렇게 적어요. 나머지가 x-2, x-2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 그때 너를 x-1, x-2, x-3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rx라고 한대요. 그럼 여기 q 몫이 뭐 q3x도 적고 나머지를 이렇게 rx라고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우리 어떻게 풀어주는 거냐? 자, 나누는 거보다 한 차씩 낮게 미지수를 활용해서 나머지를 쓰는 겁니다. 잘 봐요. 자, 너는 3차로 나눴죠. 3차보다 1차 작은 거 2차겠죠? 2차인 식을 쓰는 건데 미지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3차로 나눴으면 2차로, 2차로 나눴으면 1차로, 1차로 나눴으면 상수항으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r 제로를 구하래요. 즉 c 값만 구하면 되는 거죠. 0는 값만. 그럼 이제 나머지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 넣으면은 0이잖아요. 여기 1 넣으면 0이에요. 그죠? 1 넣으면 0. 근데 같은 값이나 1 넣으면 0이잖아. 1 넣으면 0이야. 얘도 0 되잖아. 1 넣으면 0. 1 넣으면 0.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이구나. 2 넣어도 0. 2 넣으면 0. 인정? 2 넣어도 0. 2 넣어도 0. 4A 플러스 2B도 0이군. 2B 플러스 C도 0이구나. 그 다음 뭐예요? 3 넣으면 0, 얘 0. 3 넣으면 1. 3 넣으면 0. 3 넣으면 전체는 1. 3 넣으면 1. 3 넣으면 1. 9A 플러스 3B 플러스 C는 1이구나. 이 세 개 연립해서 C 찾으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가 않죠? AB 찾은 다음에 C 찾는 게 더 쉽겠네요. 그죠? 얘네들이 빼면은 뭐 B 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가 0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3A고, 그죠? B는 마이너스 3A고, 얘네 둘이 빼주면 8A 플러스 2B가 1인 거니까,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3A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집어넣으면 8A 마이너스 6A가 1인 거니까 A는 2분의 1 나오겠네요. 그럼 B는 뭐죠? A는 2분의 1 나온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네 둘이 더하면은 마이너스 1이겠죠? 마이너스 1인데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C는 그냥 1이겠네요. 이렇게 연립방식 하는 거야 뭐 크게 어렵지가 않죠. 따라서 R0은 그냥 C 값 찾는 거잖아요. R0은 뿅뿅 0 넣으면 되죠. 0, 0 그러면 C 나온 거니까 C는 그냥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다. 이해됩니까? 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 다음 넥스트 14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6이래요. 너를 다시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6x 플러스 1이래요. 그런데 너를 얘네 둘이 곱한 애로 나눴어요. 이걸 넘치는 나머지라고 부르는데 근데 나머지를 구하래요. 봐봐요. 너 3차잖아요.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로 써야겠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이렇게 2차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봤더니 우리가 왜 이걸 넘치는 나머지라고 부르냐면 자, 이 전체에 있는 식은요 2차식으로 한번 다시 묶여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식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묶는다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식은 나눠지는 게 아니라 묶는다고 생각을 조금 해줘요. 자, 보면은 이 식은 x-2의 제곱으로 묶으면 x-1에 q3x 있을 거고 자, 너의 자, 요 2차식 x의 개수 x 2차식의 개수가 1이네로 나눴어. 그럼 여기 몫이 a가 생기겠지? 그죠? 무슨 말이냐면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너를 얘로 나눈 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로 나눈 거야. 그럼 몫이 a잖아. 그 a 여기다 쓴 거야. 이해돼요? 나머지는 보면은 여기 누가 써야 돼? 6x 플러스 1 이렇게 적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문제가 금방 또 풀려요. 왜냐면 1 넣으면 6이잖아요. 이 식은 1 넣으면 f1이 6이죠. f1이 6이죠.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6 돼야 될 거 아니야. 1 넣으면 얘는 없어져요. 얘는 없어져요. 1 넣으면.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몇이에요? 1이죠. 1 곱하기 a 해봤자 a고요. 그러면 a 플러스 1 넣으면 7이잖아요. 7이 1 넣으면 6.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여기다 마이너스 1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샥 다시 전개해서 넣어 찾아주면 돼요. 왜냐면 다시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 녀석 나오고요. 이렇게 곱하면 너 곱한 거 더하기 얘 한 개 나머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여기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4인데 게다가 6x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나머지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얘가 나머지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넘치는 나머지라고 부른다. 그럼 넥스트 정리를 한번 하세요.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넘치는 나머지야. 1차로 나눴고 2차로 나눴고 3차로 나누면 3차를 다시 2차로 나눠지기 때문에 3차로 나눈 애 그 나머지를 2차로 다시 나눈 겁니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15번. 이게 이제 미정계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이에요. 너가 x 마이너스 1이랑 x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각각 나눠 떨어진다. 그러면 너라는 식을 x 마이너스 1이랑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몫을 여기 qx라고 적을 건데, 보면은 x세제곱 개수가 1이잖아요. 여기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그럼 여기 x 있으면 x세제곱 될 거 아니야. 개수가 1이게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지 상수항이. 너 곱하면 마이너스 2지. 똑같이 여기다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2 될 거 아니야. 그럼 게임이 끝났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 봐요. 내가 전개해서 찾으려고 봤더니 문제를 보는 거야. 문제를 보면 뭐야? a 플러스 b를 구하래. 잘 봐라. x에다 마이너스 1 넣잖아? 그럼 뭐야? 마이너스 1 넣으면 f 마이너스 1은 f 마이너스 1은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너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0이잖아. a 플러스 b 보여? 게임이 끝났죠. a 플러스 b 몇이에요?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된다. 물론 전개해서 너 전개해서 개수 비교해서 찾아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써보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게 누군데 a 플러스 b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a 플러스 b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는 게 훨씬 답이 빠르게 찾을 수가 있다. 자, 원래대로라면 나눠 떨어진다고 봤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 넣으면 0되잖아요. x에다 1 넣으면 0 되는 거니까 f1은 빵, 또 f-2도 빵, 너 1 넣으면 빵, 마이너스 2 넣으면 빵 한 다음에 뭐 하는 거야? 14방울씩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해도 돼. 그게 나머지 정리야. 하지만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런 직관력 같은 경우는 문제를 풀다 보면 생길 겁니다. 아직 뭐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생길 거예요. 지금부터 생기면 너무 천재인 거고. 처음부터 직관력이 생기면 뭐 타고난 거죠, 그죠? 노력은 성적은 노력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어도 공부를 안 하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세요. 네. 16번. 자,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써봅시다.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너라는 녀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qx래요. 나머지는 r이다. 그 나머지는 상수 r이래요. 이거 상수래, r. rx가 아닌 거야. rx라고 썼으면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그치 ax 플러스 b라고 적었을 거야. 왜? 2차식이잖아. 그러면 1차식으로. 근데 지금 qa가 r이래요. x에다가 a를 넣었더니 r이래. 굉장한 거죠. 여기다가 a를 넣었어. qa도 r이래. 그때 실수 a 값을 찾는 게 문제야. 어렵니? 어려울까 이거? 전혀 안 어렵죠. 왜 그래요? 우리는 너 0 되는 게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1 넣어도 0, 마이너스 1 넣어도 0. 그럼 1 넣어봅시다. 1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r. 그럼 a 마이너스 r은 몇이에요? a 마이너스 r은 1이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도 0. r만 남잖아요.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고 1 마이너스 1은 r. 마이너스 1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넘기면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r은 1이 나와요. 거의 똑같네요, 쌤. 곤란하죠. 당연히 곤란하죠. 왜 곤란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돼요. 이런 거지 똥파리 같은 문제가 어딨어요, 쌤. 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인정하니?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누구야? 이 QA가 R이라는 사실이야. QA가 R이라는 사실이야. 그러면 내가 X에다가 A를 넣어도 R이 나오는 거잖아. 그 X에다가 A를 넣은 이 QA가 R인 거니까 일단 X에다 A도 넣어봐야겠지. 그럼 X에다 A를 넣어봐요. 넣으면 무엇이야? A를 넣으면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너란 녀석이 누가 되는 거야? A를 넣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에 A를 넣으면 R 곱하고 플러스 R이 되겠지? 그럼 식이 뿅뿅 2개 남았네. 그럼 풀 수 있지? 우리가 R은 A-1인 거니까 R은 A-1인 거니까 R 대신에 A-1을 넣으면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주면 이 식은 정리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고 너는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게 없어지고 한 번씩 이렇게 없어지고 A 세제곱도 이렇게 없어지고 그죠? A 세제곱 하나 없어지고 남는 거 넘기면 몇이에요?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딱 봐서. 물론 뒤에 가서 너희들 인수정리해서 배울 거지만 1 넣으면 0이잖아요. 그죠? a는 그냥 1이 되겠죠. 또는 인수분해해서 풀 수도 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원래는 a 제곱으로 묶으면 a 플러스 1, 너는 마이너스 1로 묶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는 0인 거니까 a 플러스 1로 묶으면 a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a 플러스 1의 제곱 a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럼 답이 뭐죠? 1 또는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뭐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데 1 넣으면 마이너스 1. 오케이. 지금 A 찾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죠?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 뭐 이상한 거 있어요? 없죠? A 넣은 게 나오는 거니까 R 대신에 R 대신에 A-1 여기다 넣고 나서 생각을 해봐도 돼요. 넘겨서 그렇게 해서 해볼까? 자,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1에 qx에다가 r이 지금 a-1이잖아요. 그죠? a-1 이렇게 마이너스 1은 이렇게 없어지고 남는 애가 누가 있냐면 여기 이 부분만 좀 잠깐 지워볼게요. 남는 애가 누가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x제곱 마이너스 1 qx가 돼요. 그럼 너는 얘를 a로 묶으면 a 묶고 얘를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를 a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1 a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x제곱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플러스 a가 되겠네요. 너가 qx. 그죠? 근데 qx가 x 플러스 a인데 a를 넣은 게 r이잖아요. 그죠? a를 넣어요. a를 넣으면 너가 r인데 a를 넣으면 2a잖아요. 근데 r이 누구였어? a-1이었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1 나오네요. 그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고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이렇게 위에 걸로 정리합시다. 위에 걸로 한번 정리를 해줘요. 답이 2개 나오면 한번 다시 해보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오케이. 이 밑에 거는 뭔가 아마 내가 빼뜨리고 했나봐. 다음 17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 인수정리도 똑같아요. 나머지 정리에선 나머지가 있는 거고 인수정리에선 나머지가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해서 인수정리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보면은 fx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대해서 fx 마이너스 2든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그러면 너도 어차피 2차식인 거잖아. 그럼 얘가 2차식인 건 봐봐. 생각을 해봐. 내가 이 fx가 x제곱 여기 상수 상수가 아니고 x 그러면 2차 되는 거잖아. 그죠? 2차 되는 거고 모르는 거 C라고 일단 적어놔. 그냥 모르겠어. 그죠? 그런 다음에 fx 플러스 2라고 하는 아이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 얘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2 이렇게 D라고 놔. 이렇게 상관없어요. 이렇게 상관없어. 일단 이렇게 놔봐. 그 다음에 a-2b를 구해달래. a랑 b를 결국 구해달라는 소리 아니야.
인정합니까? a-2b를 구해달라는 소리야. 그냥. 그럼 내가 이걸 이쁘게 다시 한번 써볼까? 너라는 식은 뭔데? 너에서 2를 뺀 거잖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럼 너라는 식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플러스 2인 거잖아. 2를 더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보면, 봐봐. 1 넣으면 빵. 왜냐면 상관이 없다고, 너가. 1 넣으면 빵. 너가 빵.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넣으면 빵. 그럼 너 마이너스 1 넣으면 두 개 연립해달라 이거지, 결국에. 1 넣으면 빵인 거니까 1 넣으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빵인 거고, 마이너스 1 넣어도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도 빵인 거지. 그럼 끝났죠? 둘이 더하면 몇이에요? 2b 나오고, 플러스 2, 얘는 없어지고, 너도 없어지고, 너는 0인 거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오겠지. b 마이너스 1 나오면 a는 2 나오겠지. 그래서 그러면 a 마이너스 2b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계산해주면 4가 나오겠죠. 지금 지금 뇌정지가 일어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이해됩니까?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거 써보려고 제발 부탁드릴게요. 써달라고. 쓰면 눈에 보여요. 뭘 하고 싶은지. 식에다가 식을 좀 작성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식을 작성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눈에 보여요. 그 다음. 자, 18번. 다음 식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래. 너를 인수분해 했더니 2x 플러스 b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됐대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하는 게 문제야. 너네들 봐봐. 이거 그냥 딱 보면 뭘 해보고 싶어. 느낌이 뭘 넣어보고 싶지 않니? 1 넣으면 빵이잖아. 1 넣으면 너도 빵이야. 너무 쉬운 거죠, 그죠? 1 넣으면 빵이니까 1 넣으면은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빵. 그러면 a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를 살려둬야 돼. 여기를 살려야 돼. 그럼 제일 만만한 게 누구야? 0. 봐봐, b만 살려도 0. 0, 0. 그럼 마이너스 b 아니야? 마이너스 b는 0, 0, 0, 마이너스 3, 3. b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을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6, 1번이 정답이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나눈 거예요. 이런 거 이제 합성함수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자, fx, 이 x 안에 어떠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너란 녀석이 들어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자, 봅시다. 한번 써볼게요. fx를.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식 작성을 해봐야 된다는 이유가. 작성을 하면 보여. 봐봐.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 2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 2다 라고 써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fx 플러스 3을 너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를 구해달라 라는 게 문제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야, 너네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내가 요 두 번째 식을 좀 이쁘게 좀 써볼게요. 왜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되네. 쌤 안 되잖아. 뭐야 이거 거지 같은 거. 겁나 어려워. 짜증나. 이렇게 해야 돼? 아니야. 왜냐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누구야? 여기서 물어본 게 누구야? 내가 물어본 게 누구야? 나머지. 이 R 물어봤지.
그럼 이 r만 남기고 없어지려면 누구 넣으면 돼, x에다가? 그치, 마이너스 3. 자, x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r은 결국 누구야? 그 r은 f? 0이 되잖아. 걔가 r 되는 거 아니야? 그럼 f 0만 찾으면 돼. 0만 넣으면 돼. 0만 여기다 넣으면 돼. 그 0 넣으면 누구야? 0, 0,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플러스 1, 답은 마이너스 5가 정답.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조금 이쁘게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랑은 조금 별개로 그 다음 문제가 19, 20, 21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립제법인데 그 조립제법 하기 전에 나머지 정리 쓸 때, 식 쓸 때 한 가지 더 학교 시험 문제 나올 법한 문제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건 간단해요. 이제 거꾸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서비스. R부터 궁금한 R이 누굴 때 R인지 0 여기 0이 되게 만드는 X가 누군지 마이너스 3인 거에 마이너스 3 여기다 집어넣으면 F0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0, 0, 0, 0 다 0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쉬운 건데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간단한 얘기지만 몫이랑 나머지가 바뀌는 거. 예를 들면 막 이런 게 나와요. 어떤 fx를요 x-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일 때 r일 때 3x-9로 나누었을 때 뭐가 되는지 나머지랑 몫이 뭐가 되는지 그럼 쓰면 돼요. 너를 3x-9로 나누었을 때 몫이랑 나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두 식은 같은 식이죠? 자 봐요. 너에다가 3 곱하면 너죠. 인정합니까? 그럼 내가 얘들아 이거를 물론 지우지 말고 이 q1x가 궁금한 거고 r1이 궁금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너를 3배로 묶어요. x 마이너스 3 q1x 플러스 r1 잘 봐요. 그럼 너를 앞에 먼저 쓸게. 그럼 너랑 3q1x 이렇게 플러스 r1이라고 한다면 잘 봐요. 어머나 똑같네. 너가 너죠? fx를 너로 나눴을 때의 몫은 너니까 q1x니까. 그럼 q1x가 누구야? 지금 3q1x가 누구야? qx지. 따라서 q1x는 3분의 1 qx가 되고 나머지 r1은 그냥 r과 똑같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자, 3 곱해서 돼 있는 거 우리가 식을 같게끔 만들어줘서 문제를 찾아주는 거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서 물론 이거는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그죠? 한 번쯤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립제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1단원, 2단원 이제 나머지 정리랑 이제 인수 정리 뭐 이런 거 이제 정리 같은 걸 배웠는데 자, 조립제법은 어떤 거냐면 자, 나머지 정리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몫은 궁금하지 않아요. 나머지만 궁금할 때 나머지 정리를 쓰는 거예요. 또 인수 정리는 뭐예요?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 x에다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그 식이 0이 된다면 그 값을 인수분해할 수 있는 거잖아. x에다 1 넣어서 0이 됐어 식이. 그럼 x-1로 식이 나눠 떨어지는 거죠. 그게 인수정리예요. 그죠? 근데 그 인수정리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목과 나머지 두 개 다 알고 싶을 때 우리는 조립제법을 씁니다. 자, 조립제법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어떠한 식을 1차 식으로 나누는데 그 1차 식의 개수가 1 1차 항의 개수가 1 즉 x의 개수가 1인 그러한 1차 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다 궁금했을 때 우리는 조립제법을 씁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는 아이를 x-1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넌 x제곱 마이너스 x 빼주면 4x 플러스 1 그럼 플러스 4 그럼
그럼 4x 마이너스 4 빼주면 5. 따라서 몫은 너고 나머지는 너다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개수만 씁니다. 1, 3, 1 쇽쇽. 자, 나누기 이렇게 하죠? 나누기 거꾸로 약간 소인수분해하는 느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굴 넣으면 0 돼요? 나눠지는 식이 1을 넣으면 0 되죠? 1을 넣으면 0 되는 겁니다.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요. 그럼 네가 나머집니다. 그죠? 몫은 차수가 상수항 1차 상수항 여기 좀 여러 개 있으면 상수항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올라가겠죠? 상수항 1차 x 플러스 4 너가 몫이 되겠죠? 나머지는 여기 있고요. 요게 조립제법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죠? 아 근데요 쌤 만약에요 그러면은 조립제법 할 때 나눠지는 식이 x의 개수가 1 때만 쓴다고 했는데 1이 아닐 때는 어떡하나요?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잘 봐요. 너를 이 2배에서 나누어 볼게요. 그럼 몫은요 그냥 2분의 1 얘는 똑같고요. 너도 2 하면 똑같아요. 몫은 2분의 1x 플러스 2가 돼요. 그죠?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는 똑같잖아요. 1. 그럼 얘는 똑같이 나와요. 나머지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변함이 있어요? 몫이 변함이 있어요. 너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2로 나누어 줘야 돼요. 자, 앞에 있는 개수 x 앞에 있는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a면 x-a면 그냥 a로 조립제법 하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뭔 개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개수로 한 번 더 나눠주는 거죠. 여긴 2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2로 널 나눠주는 거니까 몫은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2분의 x 플러스 2 됐습니까? 요건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식으로 써서 이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립제법 쓰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어떠한 거의 제곱, 거듭제곱으로 거듭제곱의 개수로 쓰여져 있는 식 같은 경우는 다 조립제법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x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가 보로보로보로 저렇게 된대요. 근데 그게 x에 대한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x에다가 이제 넣어볼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 애들은 여기다 2 넣어볼 생각해요. 그 다음에 그 답은 넣어볼 게 없어요. D만 구하고 땡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우리는 조립제법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자 이 식이 0이 되는 x가 누구야? 2지. 그럼 2로 조립제법을 해보면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너가 그냥 D가 되는 거예요. 쌤 왜 그런가요? 자 내가 나누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묶는 거죠. 식을 묶는 거예요. 자 너라는 식을 x-2로 묶은 거예요. x-2로 묶은 거예요. 그럼 블라블라블라가 되겠죠. 그럼 나머지가 있겠죠. 그죠? 그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더 봐. 요 밑에 있는 식을 x-2로 묶어봐. 너만 빼고 다 묶이지. 너만 빼고 다 묶이죠. 그럼 결국 D가 R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묶였을 때 또 블라블라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또 다시 x-2로 묶으면 결국 x-2의 제곱으로 묶은 거죠. 널 빼놓고 얘를 한 번 더 x-2로 묶었을 때 나머지는 그럼 결국 누구예요? C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조립제법 2로. 1, 2, 빵, 빵, 마이너스 3. 너가 C인 거고요. 한 번 더 하면 2, 1, 2, 2. 너가 B인 거고요. 너가 그냥 A가 되겠죠. A, B, C, D 그냥 이렇게 찾아주면 답이 돼요. 간단하죠? 왜 그런지 알겠죠? 그래서 A, B 두 개 곱하면 2고요. C, D 두 개 곱하면 12네요. 답이 그래서 2분의 12 하면 6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21번. 자, 다음식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너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물론 뭐 몫이 뭐 qx 있겠죠, 그죠? 몫이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있네. 어머나 땡큐. x 플러스 3이라고 나와있네. 그럴 때 abc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잘 봐요. 내가 차수 뭐 어차피 똑같고 너 전개해서 해도 돼요. 전개해서 해도 돼요. 금방 하겠죠. 전개하는 게 더 오히려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 대입해서 풀라고 했다 봤더니 1 넣으면 뭐 식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3 넣어도 뭐 식 하나 나와요. 근데 미수가 3개잖아요. 그럼 못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도 궁금하고 나머지도 궁금한 거잖아. 나머지는 근데 없어요. 그죠? 근데 몫이 궁금한 거잖아. 몫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때 궁금할 때 우리 조립제법을 쓴다고요. 어떨 때? 1차 항으로 1차식으로 나눌 때. 그때 그 1차식의 x의 개수가 1일 때 조립제법 쓴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가 궁금할 때? 목도 궁금하고 나머지도 궁금하고. 그럼 써요. 1, a, b, c. 너를 0 되는 거 1이겠죠? 1, 1, 1, a 플러스 1, a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a 플러스 b 플러스 1. 너 더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1. 너가 0이 되는 거죠.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죠? 한 번 더 1로 하죠. 두 개 있잖아요. 두 개. 한 번 더 1로 하죠. 1, 1, a 플러스 2, a 플러스 2 더하면 2a 플러스 b 플러스 3 넣어도 나머지가 없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누구로 하는 거예요? 너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자체가 그냥 x 플러스 3인 거예요. 인정합니까? 자, 그 해볼까요 그냥? 그 똑같아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1, 마이너스 3. 그럼 이게 뭐예요? a, 마이너스 1. 너가 또 0인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a는 1. 아까 여기 x 플러스 3이 됐잖아요. 선생님이, 그죠? a는 그냥 1. 똑같은 거예요. 얘가 x 플러스 3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a가 1이기 때문에 1 여기다 넣으면은 b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5 플러스 c 플러스 1이 0이니까 c는 몇이에요? 3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a, b, c 각각 찾아주면 돼요. 뭐 다 곱하는 게 문제의 답인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5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의 답을 찾아주면 된다. 이해됩니까? 조립제법을 어떨 때 쓰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어떨 때 쓴다고요? 목도 궁금하고 나머지도 궁금할 때. 어떨 때? 1차식으로 나눌 때. 어떤 1차식? x의 개수, 즉 1차 항의 개수가 1인 그런 1차식으로 나눌 때 목도 궁금하고 나머지도 궁금할 때 우리는 조립제법을 쓴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거 다 강의 듣고 나서 선생님 낸준 숙제 그것도 풀어서 일요일날 특강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특강 때 봐요. See you. 빰!